인사 잘해. 인사 잘해. 예, 여러분 식사 잘 하셨습니까? 방금 1시 반 국회 본관 계단에서 반값 등록금 특별위원회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정말로 젊은 우리 아들, 딸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빚쟁이를 시작한다는 것이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번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반값 등록금 꼭 실천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길을 펴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책 저는 이거 받아보고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 상임위를 이제 하시니까 자기 상임위 것만 보시면 되겠지만 저하고 원내대표 정책의장은 이거 전체를 다 알아야 되거든요. 예? 이거 언제 다 있나 아주 즐거워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고쳐야 될 사안들이 나라에 이렇게 많이 산적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밤을 새워서라도 다 읽어보고 그 좋은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좋은 정책을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새누리당과 이 검찰 현 여당은 하는 짓이 아주 정말 용납받지 못할 짓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기자들한테 흘려가지고 마치 피의 사실인 것처럼 만드는 정치 공작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제 친구가 이 저축은행 사건으로 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됐는데 계속해서 불러내가지고 저축은행 사건에 관한 건 수사가 이틀 만에 끝나고 혼인 시인을 했으니까 나머지는 계속 이해찬한테 2억원 줬다고 불어라. 한 일주일 계속 그러다가 매일 불러내는 겁니다. 아침마다. 한 일주일 그러다 2억이 아니면 1억 줬다고 그래도 해라. 그리고 또 한 일주일 가니까 우리 친구가 저하고 민창년 사건 때부터 학생운동 했던 친구인데 뭐 별로 큰 죄도 없고 뭐 걸릴 것도 없으니까 이해찬이는 돈 주어도 안 받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돈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또 한 달 동안 계속 그럼 5천만원 줬다고만 해라. 그러니까 소설 쓰지 말라. 우리 친구가 이제 어린 검사들이니까 어린 검사들 보고 그만하고 소설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3천만원만 줬다고 해라. 그것도 아니면 1,000만원만 줬다고 해라. 그것도 안 되니까 500만원 후원금 냈다고만 해라. 후원 국회의원도 아닌데 후원금을 어떻게 준단 말이냐. 이런 짓을 작년부터 금년 봄까지 했습니다. 금년 봄까지. 하나도 안 줬다고 그러니까 그럼 민주당에 다른 사람한테 줬다고 해라. 예? 민주당 의원 민창년 사건 때 감옥 쓰이라는 사람 다른 사람 아무나 대라고 해라. 소설 쓰지 말라고 그러고 시 쓰지 말라고 그랬대. 그래서 시 쓰지 마라. 그러니까 그래도 친구인데 어떻게 후원금도 안 줬겠느냐. 응? 그 사람들이 날 보호해 주려고 그렇게 한 건데 내가 그 사람들을 이름을 이렇게 거명해갖고 그 사람들 내가 피해 줄 사람 같으냐. 이렇게 수사를 1년을 했습니다. 1년. 1심이 끝났는데도 계속 불러냈었어요. 1심이 끝났는데도. 그래가지고 허리에 디스크가 생겨버렸습니다. 아침에 불러내가지고 오후 7시까지 계속 의자에 앉게 하니까 누워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이가 60인데 매일 하루 종일 앉으니까 무려 불러내기를 70회를 불러냈어요. 70회. 그래 허리에 디스크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병보석으로 나왔어요. 병보석. 이게 검찰이 하는 수법입니다. 그 검찰 과정에 입회한 변호사가 저한테 직접 해준 얘기예요. 걱정스러워서 진짜 너무 힘들고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귀찮아서 해도 그래 후원금은 냈다 이렇게 얘기할까봐 자기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안 하니까 이제 결국은 포기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검찰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 한명숙 총리 재판하고 똑같아요. 피의자 불러다가 다른 건으로
약점 잡아놓고 줬다고 얘기해라. 그럼 그거 봐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건을 2번 반복해서 특수 1부가 깨지고 특수 3부가 2부가 깨진 거 아닙니까? 특수부 3부 중에서 1부, 2부가 그렇게 날아갔으면은 이제 정신을 차려야죠. 안 되니까 이제 3부에서 또 새로운 공작을 또 시작을 하고. 저는 검찰 수사를 직접 받아보지는 않았지만요, 하는 행태는 잘 압니다. 내라는 멋죄로 수사를 여러 번 받아봤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사람 그렇게 해서 아주 막 골탕 먹여가지고 매일 불러내가지고 괴롭히고요. 밤 창이 없는 데서 한참 있어놓으면요, 사람이 완전히 정신이 가버립니다. 이런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참여정부에서 사개추위를 만들어서 검찰 수사과정까지도 전부 변호사가 입회할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 야간 수사 못하게 하고. 하나도 그런 제도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태도가 안 바뀌는 거예요. 검찰의 태도가. 제가 유심히 요즘에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해서 그 검찰이 허위사실을 흘리는 걸 유심히 제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소리예요. 앞뒤가 안 맞는 소리. 예, 다시 한번 검찰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검찰이 정말 해야 될 건 안 하고 안 해야 될 짓만 이렇게 골라서 계속 한다면은 속된 말로 그냥 안 두겠습니다. 전 단호한 사람입니다. 검찰한테 약점 단 한 점도 없는 사람입니다. 25년 정치에서도 정치장법 한번 걸려본 적이 없고 선거법 한번 걸려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제가 당대표가 됐는데 우리 당 의원들을 이렇게 못살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당 의원들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검찰한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런 행위를 계속 반복한다면 정말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저 인생에서 정치적인 거 다 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번 정권 교체만 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상득 의원이죠? 네? 맞아요. 이름 빼지 말았어요. 전 의원. 그 수사를 왜 이제 와서 합니까? 공소시효가 다 끝나갈 때. 공소시효 끝나가는 시점에 수사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5년짜리로. 7월이면 공소시효가 다 끝납니다. 그 돈 준 회장이 구속된 지 벌써 언제입니까? 진술한 게 언제입니까? 공소시효에 맞춰서 수사를 질질 끌다가. 이게 말이나 되는 짓이에요. 새누리당들이 실제로 돈 받고 막 이렇게 한 거는 공소시효 다 끝날 무렵에 허술하게 그냥 넘어가는 수사를 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우리 당 의원들한테는 이렇게 조작을 하고, 그러고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지금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참여정부에서 다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 그때는 그런 짓 안 했어요. 권재진 장관, 제가 총리할 때 검찰청 차장 하던 사람입니다. 참여정부에서는 그런 공작 안 했습니다. 왜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 이런 터무니없는 정치 공작을 해요? 번번이 무죄 날 거 뻔히 알면서. 우리 서가번 의원도 얼마 전에 무죄 났지 않습니까? 네?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하는데, 이번 국회가 그렇게 여러분들 검찰이 생각하듯이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국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있는 국회입니다. 오늘 대법원 청문회하는 거 제가 가서 봤는데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검찰이 스스로 자정하지 않는다면은 국민들로부터 아주 천발을 받을 거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사실은 오늘 이 얘기 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 이 정책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제가 맞으면 화가 나서요. 이 정책적인 건 먼저 여러분들이 혹시 하면서 하실 텐데 오늘 대법원 인사청문회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6대 7이 됩니다. 인사청문회가 결국은 무소속까지 합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서는 우리 당 의견서가 더 무게가 높은 의견서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국회의장이 이 직권상정을 하면 어떡하느냐는 걱정도 일부 하시는데 그렇게는 못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대법원 인사청문회 안건을 직권상정하는 그런 행위부터 시작이 되면은 이 국회는 그 스스로 말하는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대선 후보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절충과 타협을 해야 되는 국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든 법안 심의를 하든 예산 심의를 하든 모든 걸 내용을 알차게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 것을 어느 정도는 또 새누리당도 자기들 걸 어느 정도는 서로 간에 관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국회입니다. 13대 국회 초하고 비슷합니다. 어느 쪽도 과반수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다 보면은 자연히 그 조건을 인정하면서 서로 간에 이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해서 인정해주는 그런 정치적인 협상이 매우 중요한 국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 사안들을 심도 있게 잘 준비해서 당 차원에서 꼭 관철시킬 걸 먼저 관철시키는 그런 이 힘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원내대표님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그걸 다 관철시킬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정권교체 차원에서 꼭 중요한 거 이거를 우선 관철을 하면서 또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인정해줄 건 인정해주는 그런 이 절충과 이 정치 협상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이 국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열심히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잘 하셔가지고 꼭 좋은 국회 선례를 이렇게 한번 이번 첫 국회에서 만들게 되면 그게 내년부터 또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꼭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검찰에 대해서는 그 특별위원회를 검찰 정치 공작 대책 특별위원회를 내일 최고위원회 안건을 올려서 그 최고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잠깐만. 우리 의원총회에서 당 대표께서 정권 교체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 더 바랄 것 없다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박수 치는 의원총회는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해찬 대표께서 60회 생신인데 저는 엊그제 70회 생신을 했습니다. 저야말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누가 대통령 된다고? 제가 장관을 또 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을 또 하겠습니다. 진짜 이 나쁜 정권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 한번 하자 하는 일념으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전부 저보다 부지런하지만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하세요. 지금 대표께서 검찰의 극악무동한 수사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때 그분이 고등학교 동문 10명을 검찰에서 내놓고 여기서 한 사람만 찍어라. 제2고등학교. 죽어도 아니니까 당시 우리 당 대표가 그 동문이 아니었어요. 여기 아니냐 하다가 한명숙 총리한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은 제가
5만 달러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국회은행 농협에 가서 5만 달러 이 구피를 탁 해가지고 쇼를 했습니다. 여기다 3만 달러, 2만 달러 넣어보세요. 우리 큰 주머니도 불룩 남아서 안 됩니다. 여성의 옷은 주머니가 건자로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시연을 했더니 당시 이재호 특임장관이 그 모습을 보고 저건 무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의자에다 놓고 왔다. 그럼 의자를 기소하지 왜 한명숙 총리를 기소해? 우리 김재윤 의원도 같은 우리 동료 의원입니다. 1억 5천인가 2억 5천 제1교포 동포한테 받았다고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압력을 하니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판하면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항소심에서 무죄돼서 대법원 선고 전에 끝났습니다. 제가 고초를 겪었습니다. 어느 정도 어울려야 돈을 받지. 그런 분들이 아닌데 여러 사람하고 만났기 때문에 저는 혹시 5만원권이라 제 주머니에다 넣어주었나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5만원권이 2009년 5월달부터 시중에 유통됐더라고요. 3천만 원을 어떻게 줍니까? 쇼핑백에다 줍니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받습니까? 그랬더니 2007년도 거라 하다가 이제는 오늘 아침에 또 2008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게 공소시효가 2007년은 지나거든요. 저는 그때는 이해찬 대표 자주 뵀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 때문에 제가 빌빌빌 할 때입니다. 솔로몬에서 돈 액수가 안 차니까 보혜로 넘어갑니다. 보혜에서 회장한테, 행장한테, 미래저축으로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호하게 맞서서 싸우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작년도에도 CN그룹, 부산저축은행, 태광실업 이때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TV, 신문 다 났어. 호남 기업이면 제가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 의원님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굴하지 않고 제 생명을 바쳐서 강하게 여러분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정권 교체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운영위원회도 열리고 몇 인사청문회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인사청문회 제가 5명 낙마시켜본 보관왕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반드시 4대 필수 과목을 이수하고 +1이 돼야 인사청문회 후보로 국회에 보냅니다. 그 4대 필수 과목이 부동산 투기, 병역, 미필, 탈세, 위장전입. 이게 4대 필수 과목입니다. 반드시 여기에 한두 개가 해당이 돼야 오는 겁니다. 그게 +1 논문 표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대 때 이 기준을 가지고 강력하게 했는데 이번 청문회에서는 최소한 이 4대 필수 과목을 한두 개 이수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용납을 하지 말자 하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청문회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TV를 통해서나 직접 방문하셔서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당으로서는 처음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합니다.
아마 국회의원이 이러한 교육을 받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만큼 세상이 변화됐고 우리는 지도자는 변화를 이끌어야 되지만은 최소한 변화를 이끌 수 없다고 하면은 그 변화에 적응이라도 하자, 그런 의미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참조를 해서 서로 존중받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자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어제 의원총회에서 제2차 당론 발의 법안, 즉 경제민주화에 관한 법률을 다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제 스스로도 다른 일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오늘 의결 종족수가 되기 때문에 당론 발의에 찬성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노동법 문제는 제3차 당론 발의로 하겠다고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환경노동이 홍영표 간사와 이용석 정책위의장이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동법 문제도 반드시 제3차 당론 발의를 통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제가 상정을 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에 관한 법률로 재벌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서, 첫째,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당론 발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만장일치로 당론 발의하겠습니다. 설명은 어제 다 됐습니다.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을 당론 발의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네, 당론으로 확정합니다. 기업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서 사면법을 당론 발의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네, 채택되었습니다.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보호 강화를 위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당론으로 상정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네.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당론 발의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또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불공정 하도급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서 첫째,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둘째, 같은 거네. 네. 를 당론 발의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소득세법을 당론 발의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당론 발의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법안을 2차 당론 발의로 본회의 국회에 발의코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해 없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지금 과반수가 돼서 결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